399번입니다. fx라는 함수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6을 가질 때 극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거죠.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서 극대값 6을 받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f-1이 6이다. 함수값이 6이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극소점에서 미분값은 제로죠. 그래서 f'-1이 0이 됩니다. 됐나요? 미분 가능 맞지? 3차함수잖아. 그지? 이 녀석에서 어떤 점에서 극대라고 하면 이 값에서 미분값은 반드시 제로입니다. 미분 가능하니까. 있죠?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용하면 제구하는 건 1도 아니죠. f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에 플러스 1인데 이 값이 6이니까 a 마이너스 b가 6이다. 됐고 함수를 미분합니다. 3x의 제곱에 2ax의 플러스 b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2a 플러스 b인데 요 값이 0이죠. 그러면 2a의 마이너스 b가 3이 되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고 b 값은 마이너스 9가 된다. 됐나요? 네. 아이가? 표정 안 좋다, 다들.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간단하죠? 400번입니다. f0는 1이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극소, 2에서는 극대 이렇게 되겠죠. 그때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9가 될 때 f1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1과 2 얘들아 3차 함수에서 극대 극소를 다 줬지? 그지? 그럼 얘들 둘은 바로 뭐가 돼? f'x는 0의 두근이죠. 이해가십니까? 3차 함수는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 두 개밖에 없잖아. 많아봐야. 그지? 그게 바로 미분했는 것이 0 된다는 것의 두근이죠. 됐지? 그래서 첫 번째,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안 했네요. 그죠? 그냥 합니다.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ax의 제곱에 세제곱에 플러스 bx의 제곱에 더하기 cx에 0,1이니까 마지막은 1 둘게요.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3ax의 제곱에 2bx의 플러스 c가 되는데 얘가 0 되는 두근이 바로 뭐다?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엮으면 되겠지? 이상하나? 네? 네. 아니,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하기 싫은 거가? 잠깐만. 이상한 거 있나? 그치, 다들 표정이. 너무 빨랐나? 자,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요거 됐죠? 그래서 여기에 두근이 바로 얘가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 이거. 지금은 이렇게 할게.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a분의 2b죠. 근과계수 관계. 얘가 1입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3a분의 c가 되겠죠.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관계식이 나오잖아. 관계식. 따라서 2b 값이 마이너스 3a이고 그 다음에 c 값은 마이너스 6a이다.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하나의 조건이 더 있죠. 여기 있네. 기울기. 그치? 그러면 x 증가량이 3이니까 y 증가량은 27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f2에다가 f-1을 뺏는 값이 얼마가 된다? 27이 된다. 요거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여기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지. 2를 넣으면 8a 더하기 4b 더하기 2c 더하기 1이 바로 2에서 함수값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1을 빼주시면 이 값이 27이다 나옵니다. 자, 9a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3b가 되고 플러스 3c가 되고 이 값이 27이다 나왔는데 3으로 약분하면 3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가 됩니다. 내가 뭐 하는지 알겠죠, 얘들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b가 a로 바꿀 수 있죠. b가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6a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9a 요 값이
27, 이거 9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뭐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도 또 해보면 되잖아, 이제.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값은 12가 됩니다. 이렇게 ABC가 나왔죠.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죠, 뭐. 되겠지. 그래서 1 대입하면 ABC 합에다가 1 넣으면 돼. 1 더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F1은 요거 다 더하고 지금은 7이가 그래서 1 더하니까 답은 8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예. 나중에 되면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다.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알겠지. 나중에는 뭐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니까 주어진 함수는 미분한 녀석이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갔죠. 그래서 뻘뻘뻘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 적분해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의 중점 여기가 2번 미분한 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더 빨리 구하는 방법도 있어.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405번 별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죠. 약간 고전이긴 한데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던 형태입니다. 405번 문제 읽어볼게요. 3차 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0인데 얘들아 발에 우르르르 볼래? 3보다 작을 때는 얘고 3보다 클 때는 요거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대.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때 fx의 극소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보입니다. 얘들아 이건 뭐야? fx를 어떻게 한 거지? 뭘 어떻게 해요? x축에 대칭하고 b만큼 들어 올렸는데요. 물론 맞죠. 물론 맞죠. 하지만 바로 보이시면 좋습니다. 얘들아 이건 뭐 대칭? 아는 사람. 아는 사람하고 이래 보면 당연히 대답 안 하겠죠. 그지? 수연아 뭔 대칭? 네. 그지? 지원아 뭔 대칭? 중기야 뭔 대칭? 뭔 대칭? 미양은 뭔 대칭? 네. 재현은 뭔 대칭? 아는 사람. 뭔 대칭?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잖아요. 예? 뭐 대칭? 아는 사람. 이거 알면 좋대. 얘들에게 보여야 돼. 보여야 됩니다. 얘들아, y는 fx라는 함수를 기억나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칭 이동, 공동수학 원 다음에 있는 도형의 이동에 y는 비대칭하잖아. y는 비대칭하면 fx가 어떻게 바뀌어? 2b-fx 바뀌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고3인데 당연히 이런 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죠. 고3 수능 문제에 공정수학 원이 안 나올 것 같아.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럼 얘는 뭐야? y는 2분의 b 대칭이죠. 그지? 공부를 꼼꼼히 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죠? 얘 2배에다가 함수를 뺐잖아. 그지? 대칭이죠. 그럼 얘는 이 말이잖아. 3보다 크거나 뜰 때는 함수 가만히 있고 3보다 작을 때는 어떤 선을 기준으로 이거 뒤집은 거야. 이렇게 대칭한 거죠. 그지? 근데 그게 뭐가 된대? 미분 가능이래. 알겠니? 그게 미분 가능이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예? 예? 어떤 점 3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 이까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물론 수식으로 할 거야. 3이라는 점이 어디 있어야겠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그대로 두고 3보다 작을 때는 뭔가를 기준으로 접잖아. 근데 그게 미분 가능이잖아. 부드럽게 연결돼야 돼. 알겠죠? 그러면 3이라는 지점이 이 점 아니면 이 점이겠군 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가?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3이잖아. 만약에 여기가 3이야. 그러면 2분의 b는 어디 있어야 돼? 누가 2분의 b야? 2분의 b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접었을 때 연소가죠. 미분 가능이잖아. 그리고 그지? 2분의 b에서 접으면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해갑니까? 이런 녀석이 보이셔야 됩니다. 고3이 되면 자동으로 보일 거야. 지금도 보여야 돼. 알죠? 이런 그림이나 그래프
물론 3이 여기 있어도 되겠죠. 여기 있으면 여기 2분의 b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게 보이셔야 된다고. 됐나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문제를 보는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금은 잘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원론적으로 갈게요. 얘들아, x는 3에서 미분 가능이죠. 그러면 연속입니다. 자, 함수가 연속이라면 위에 3을 넣고 밑에 3을 넣으면 같아야 되잖아. b-f3은 f3이죠. 됐지? 따라서 f3은 2분의 b죠. 맞잖아, 봐라. 2분의 b. 거기가 2분의 b라니까. 그 다음에 3에서 미분 가능이죠. 미분이 가능해 주셔야 돼. 그러면 3에서 미분해서 3 넣고 마이너스 f'3. 쌤 지금 이거 미분해서 3 넣었디? 됐죠? 요거 미분해서 3 넣죠? f'3. 그래서 이게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f'3은 얼마? 0인 거죠. 됐나요? 그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수식으로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보고 이제 이해 자체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나중되면. 그치? 제 말 이해 갑니까? 됐나요? 됐지? 그때 함수의 무슨 값을 구하라? 극소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살짝 하시는 거는 맞죠? 쌤, 여기가 3일까요? 여기가 3일까요? 사실 그 판단도 나중에 되면 금방 합니다. 우선은 둘 다 해야 되나? 둘 다 안 해도 되죠. 자, 함수를 우선 미분합니다.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a가 되는데 여기다 3 넣으면 0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3 넣어서 0이다 해서 a를 구할 거야. a를. 그러면 9, 3,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a. 요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9가 되거든. 9가. 그러면 이 a를 여기다 다시 넣을까? 여기다 다시 넣으면 f'x라는 녀석은 3 묶어내고 x-1과 x-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이 뭐라? 1하고 3이죠. 그럼 여기 3이 맞네. 여기가 1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함수에서 뭘 원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여기가 3이었는데 3 오른쪽은 그대로 두시라 그랬죠. 얘를 그대로 두시고 왼쪽은 이 선, 2분의 b라는 선에 대칭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때 무슨 값을 구하라? 극소. 됐니? 극소. 얘들아, 극소 구하래. 어디를 구하래? 요 점에서 함수값 구하라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얘들아, 그러면 이 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 있죠. 그럼 얘가 1, 자, 함수에 1 넣는데 a는 9입니다. a는 9. 그러면 1 넣으면 14가 되겠죠. 1,14가 되겠죠. 됐니?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어떻게 구해? 그지? 이거 x축가 아니잖아. 이게 14라고 이게 마이너스 14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뭘 구해야 돼? 3,3에서 함수값 구해야 됩니다. 3에서 함수값을 구하면 27 마이너스 3, 3, 9, 6, 54, 3, 9, 3, 27 그래서 10이죠. 여기가 10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칭이었잖아. 이 14라는 값과 대칭이잖아. 그러면 이 두 개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20이 되셔야겠죠. 제 말 이해 갑니까? 됐나요? 그래서 얘는 10의 대칭이죠. 자, 적을게. y는 10에 대칭하잖아. 따라서 얘랑 얘의 함수값의 합이 20이 돼야 되니까 6이 바로 극소가 됩니다. 이해가요? 고3 문제지?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까? 다 적어 놓으세요. 좋은 문제입니다. 학구시험 나오기도 딱 좋아. 딱 좋아. 자, 408번 갑니다. 요거 이제 뭐 학교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형태 408번 하고, 그 다음에 412번. 걸어보세요.
자, 408번입니다. 다음 중요 주어진 함수 fx 3참수네요. 얘가 이 구간에서는 극소, 여기서는 극대를 가지고 싶어. 그때 A 범위를 구하라. 라는 문제죠. 자, 우선 덮어놓고 미분부터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2ax의 플러스 4a 제곱인데, 요 녀석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죠. 그지? 그 2차 함수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 요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 여기서 극대를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위로 볼록인 녀석이 이렇게, 다 됐네.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함수가. 그래서 음에서 음수 값에서 양으로 변하는 요점이 극소가 되겠죠. 그 다음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요점이 극대가 되겠죠.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함수가 이 형태를 가진다는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함수 값의 부호를 결정지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f', 저 도함수에 마이너스 2를 넣는 게 0보다 작고, 그죠? 그 다음에 도함수에다가 2를 넣는 게 0보다 크면 되겠죠. 이거 두 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해가죠? 여기서 음이고 여기서 양이기만 하면 딱 그렇게 되겠죠. 이해가니? 왜냐면 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렇게. 그지? 여기서 음이고 여기가 양이기만 하면 2차 함수는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 반드시 가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등호가 있으면 안 된대. 등호가 있으면 여기를 지나버리면 이 사이에서 못 가지죠. 맞지? 지나면 사이에서 못 가지잖아. 등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됐죠?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a 플러스 4a의 제곱인데 얘가 0보다 작고 a제곱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랑 3의 안쪽이죠. a가 3의 안쪽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f'의 2가 될까요? 2는 마이너스 24에 플러스 4a의 제곱이 0보다 크죠? 이번에 0보다 커야 되니까 a제곱 플러스 a에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3과 2의 바깥쪽이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답은 2보다 크고 a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됐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계산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잘 적는지를 보는 문제겠죠. 예, 우리 고1 때 했잖아요. 그지? 자, 넘어갈게요. 자, 412번입니다. fx라는 함수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p라는 3차 함수를 절대값 시켰네. x축 아래를 위로 접어 올린 거죠. 되겠지? x축 아래 위를 위로 접어 올렸는데 어떤 두 점에서 뭐를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 그랬지. 극대를 갖습니다. 그랬을 때 그 극대값이 뭐가 된다? 같아야 돼. 알겠죠? 그랬을 때 p는 얼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솔루션 갑니다. 우선은 여기 안의 함수를 미분해 볼까? 안의 함수를 잠깐 미분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x인데 0 되는 지점만 찾으면 되죠. 그거면 충분하잖아. 우선 됐지. 그래서 x는 0하고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3차 함수를 하나 그렸어. 이렇게 하나 그렸거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자, 여기가 2인데 자, 지금부터 이제 생각합니다. x축이 어디 있을까?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잖아. 그지? x축 아래 부분을 얘가 말하는 건 x축 아래를 접어 올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접어 올렸을 때 x축이 어딘가 있어서 접어 올렸을 때 극대값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극대값이 두 개가 있고 그 두 극대값의 값이 같아야 돼. 이해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어. 여기 x축이 있으면 접어 올리겠죠. 원래 함수는 이거고. 되니 극대값 몇 개 보이죠? 하나 보입니다. 극대값 하나잖아. 이해가니? 근데 극대값이 두 개가 있고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보입니까? 정확하게 3차 함수를 반 나누는 그죠? 여기서 x축을 가져서 접어 올리고 접어 올리고 접어 올리고 접어 올렸어. 그러면
극대값이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됐니? 그리고 같을 수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형태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호이. 다들 이제 힘들어하는구나.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요렇게 돼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얘를 0하고 2 이렇게 됩니다. 되나요? 이거 뭐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얘랑 대칭하면 요점이 1이죠, 그죠? 뭐 그래서 1에서 0이다 하셔도 되고, 지금은 뭐 그 사실을 잘 모른다 하면 F0랑 뭐를 F2를 더한 게 뭐가 된다? 0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아, F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F가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함수죠. 쌤이 이 녀석을 gx라고 할게. 그래서 g0하고 g2를 더했을 때 이 값이 얼마? 0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0 넣으면 p죠. 그 다음에 2 넣으면 p-4가 되겠지. 요게 제로입니다. 그래서 p 값이 2가 되겠죠. 답입니다. 맞나? 네. 자, 넘어갈게요. 418번입니다. 이제 뭐 겨울방학이 거의 끝났죠? 3주 정도 아니다. 정확하게 논 적은 없다, 그지? 어쨌든 놀 수 있는 시간은, 여유 있는 시간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설날 때 같은 날이 약간 피크긴 하겠다. 공부 좀 해서. 이제 2학기 때는 좀 많이 뭔가가 성장을 해야 돼. 알겠죠?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 극대극소. 여러분의 성적은 어딘가요, 지금? 여긴가요? 안 돼. 그지? 여기여야 돼. 그죠? 쌤 계속 내려간 적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요쯤? 어디일 거야? 너의 성적은 어디야? 지금. 저 여긴데요. 이러면 안 된다. 알겠지? 계속 내려간다. 언제가 올라가겠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어떡할래? 패구간이 고3이면 여기면. 안 되잖아. 그죠? 올라갈 때.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뭔가 좀, 생각해봐. 어차피 되게 단순한 거야. 얘들아, 공부는 알잖아. 이제 좀 알 때 되지 않았니? 되게 단순한 거야. 하면 올라가. 꾸준하게. 대신 매일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죠. 하다가 안 하면 못 돼. 그 되게 안 좋은 거지. 그죠? 좀, 뭐랄까,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는 건데. 아, 그리고 할 때, 제발 생각을 해,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옛날에 쌤 고3 때 내 짝꿍 기억난다. 아이또 걔가 너무 밝은, 너무 착한 애였어. 쌤 고3 때 내 짝꿍이 있었는데 쌤이 제일 앞에 앉았거든. 사실 키는 제일 앞에 앉을 키가 아닌데 눈이 안 좋다고 쌤한테 뻥쳤어. 왜냐면 뒤에 앉으면 쌤 때는 한 반에 50명이었다. 뒤에 앉잖아. 잘 안 보여, 칠판이. 그리고 학교 쌤들이 알지? 학교 쌤들이 관심이 아예 없어, 뒤에 앉은 애들은. 그리고 뒤에 앉은 애들은 약간 양아치들이 많아. 난 양아치가 아니었거든요. 그치? 얘들하고 같이 앉는 것 자체가 좀 별로야. 그래서 학교 쌤한테, 쌤, 저 눈이 너무 많이 나빠서요. 안경 껴도 잘 안 보여요. 라고 거짓말했죠. 약간.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았거든, 제일 앞에. 근데 내 짝꿍은 얘는 이제 키대로 해서 제일 앞에 앉아. 요만한 친구가 있어. 키 한 170 좀 안 되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정말 성실하고 너무 착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인성도 바르고,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너무 착한 애였어. 그지? 근데 얘가 우리 반에서 50명 중에 45등 했어. 45등 했어.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열심히 하거든. 계속 공부만 해.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졸았어. 얘 수업 시간에 계속 앞에서 이러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래 졸았거든. 가끔 졸아서 수업 시간에 너무 재미없는 쌤들 있잖아. 그지? 너무 재미없는, 특히 국어쌤들. 막 들어와서 막 용비어천가 막 말하고 있는데 토할 것 같아. 잤죠. 조금 졸았고. 근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내한테, 야, 너 진짜 진지하게 수업 시간에 왜 졸아? 이러는 거야. 나 우리 반 1등이었거든? 나 1등이었어. 너 우리 반 1등이었단 말이야. 모의고사 내신 다 내가 1등이야. 근데 얘 뭐야? 갑자기 왜 내한테, 너 왜 수업 시간에 왜 자? 이러는 거야. 자지 마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45등인 놈이 왜 나한테 조언을 하는 거지, 이 자식이. 그 순간 되게 기분 나빴어. 근데 워낙 착하니까, 내가 얘를 아니까 진심인 거야.
근데 옆에 있는 나의 친구가 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나 봐. 그래서 내한테 자지 말라고. 근데 그 말 하니까 되게 신경 쓰이고 미치겠는데, 근데 너무 착하고 친한 애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얘 맨날 진짜 비리게 공부한다. 막 눈 바짝바짝해서 공부하거든. 근데 옆에서 하는 거 보잖아. 그냥 외워. 계속 외워. 뭔 말 알지? 막 줄치고 계속 외워. 동그라미 쳐. 참 열심히 해. 근데 이건 머리가 안 굴리나 봐. 계속 40분 하면 40분. 여기서 맴돌아. 이 안에서 계속 맴돌아. 모의다 치잖아? 400점 만점이었거든, 우리 때는. 한 251에 나와. 진짜로. 그래서,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상해. 약간 의아한 친구였거든. 이래, 옆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대충 느낌 막, 생각 나야 해. 그냥 외우기만 합니다. 그래서 얘, 금호공대 갔어. 금호공대. 그지? 근데 내가 보니 대학 간 것도 대학 다행이야. 금호공대 잘 간 거야, 내가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옆에 생각이 드는 게, 그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또 하나 내 친구 한 명 있었다. 지금도 친한 친구야. 쌤 친구 중에 진짜 제일 친한 친구인데, 뭐, 이름 바뀌어도 되잖아. 윤석이 있어. 내 친구인데. 윤석이, 뭐, 이름 알게 뭐고. 어쨌든, 얘가 중3 때까지, 그러니까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전교에 5손가락 안에 들었어. 참 잘하는 애죠. 그때 그 학교에 전교생이 750명이야. 그 중에서 전교 5등 안에 들었다니까? 얘 전교 2등도 한 번 찍어서 되게 유명했어. 되게 잘하는 애야. 근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왔는데 성적이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내랑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 정말 열심히 해. 특히 얘가 급락을 했는데 특히 뭐가 안 나오냐면 국어가 안 되는 거야. 국어가. 모의고사 치면 100점 만점에 한 60 나와. 근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 100점 만점에 한 60점 나오는 애인데 등급으로 따지면 한 4등 나오는 거야. 근데 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 옆에서 보면. 얘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이제 국어 성적이 안 나오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은 거지. 그래서 학원 되게 유명한 학원에 선생님을 우리가 다니던 학원이 좀 유명한 학원이었거든. 선생님을 직접 찾아갔어. 쌤, 정말 이 정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성적만 좀 올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진짜 옆에서 내가 보고 있는데 시킨 대로 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그 국어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다 풀어래.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다 풀어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었거든. 근데 얘 그 말 듣자마자 정말 시중에 있는 거 다 샀어. 국어를. 그래서 매일 국어 공부밖에 안 해. 왜냐면 수학은 거의 100점 나왔어. 영어도 거의 100점 나왔거든. 근데 국어만 이래. 이것 때문에 발목이 너무 크게 잡힌 거야.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다 푸는데, 와, 나 옆에서 한 3년 지켜봤는데, 내가 얘 공부하는 모습의 거의 70% 이상이 국어 공부였어. 진짜 옆에서 계속 국어 문제집만 풀어. 맨날.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이렇게 계속 막 읽고 막 이래. 장난 아니죠?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국어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윤서가, 니 또 국어 공부하나? 나 그것만 잘하면 돼. 뭐 이러면서 계속 했거든. 그래서 고3 때 수능 쳤거든. 수능 점수 몇 점 나왔는지 아나? 60에 나왔습니다. 3년 내내 공부했는데 점수 1점도 안 올랐어. 그래서 얘 영대 갔어요, 영대. 영남대 갔습니다. 왜? 딴 거는 거의 퍼펙트였거든. 수학 하나 틀리고, 영어 한 개인가 틀리고, 다른 건 웬만큼 다 맞았어. 근데 이거 60점 맞으니까 그냥 꼬라박은 거야. 그지? 지금도 얘기합니다. 난 정말 국어 안 되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친구의 옆에서 국어 공부하는 모습 보잖아. 나는 알겠더라고. 물론 얘기는 안 했죠.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그지? 뭐, 얘기한다고 바뀌겠니? 생각 안 해. 그냥 계속 읽고 있어.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 뭐 문제가 지문을 그냥 읽는 거야. 이게 뇌가 안 돌아가고 그냥 읽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지? 고민은 안 한다고. 이해가 아니? 얘들아, 공부는 생각을 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럴까? 이거는 왜 그럴까? 쟤는 무슨 뜻일까?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왜 틀리는 거야? 그런 생각과 창의력을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공부를 할 때 사고력, 이 사고력이라는 말이 되게 별거 아닌데 자기가 안 돼.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걸 자기가 알아.
특히 수학 문제 봐봐. 어려운 문제 갖다 대지. 생각 안 한대. 그냥 거기까지인 거야, 그러면. 아,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왜 답이 아예 안 보이지? 이건 대체 어떻게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 고민을 하셔야 돼. 그걸 안 하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고쟁이 3단계. 제 말 이해가요? 수학 30번 문제들, 22번 문제들. 고민을 해야지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고민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공부에 어떤 한계가 느껴지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을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더 하셔야 되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알겠죠? 자, 418번 문제 갑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물었어.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바로 갈게요. 우리는 앞으로 함수를 보면 뭐부터 한다? 미분. 3x제곱에 플러스 12x에 플러스 12가 되겠죠. 얘가 0 되는 지점은 몇 개일까? 그거 구하는 겁니다. 3으로 약분하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0이 되거든. 아! 무슨 근? 중근입니다. 됐나요? 3차 함수가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 뭘 가졌다? 중근 가졌다. 스케치 갑니다. 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죠. 됐지? 심지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끝났습니다. 이제 대답해볼까? 미분해서 0보다 크다는 게 실수 전체다, 맞니? 틀렸죠? 왜? 마이너스 2에서는 0이잖아.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래서 쟤는 틀린 말입니다. 그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맞니? 맞죠? 증가는 등호가 있어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맞고요. 극값이 없다. 맞죠? 극값 없네요.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422번입니다. 자, 주어진 함수의 누구냐면, 얘들아 잘 봐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거 도함수야. 내 꼴로 하면 안 된대. 이거 도함수야. 알겠니? 수능 가서 이런 거 잘 보면 안 돼. 문제에서 도함수라고 했죠. 422번. 도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잘 봐. 자, 이렇게 0 되는 지점 있죠? 0 되는 지점을 살짝, 얘들아 0 되는 지점을 살짝 내려서 스케치할 줄 알아야 되겠죠.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소로 돌아서고 잠깐 0이 되면서 또 감소하는 거죠. 이해가니? 그러면 함수가 감소하다가 극소를 치고 증가하다가, 됐지? 다시 감소로 돌아선 다음에 여기서 0 되면서 다시 감소하죠.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충분히 스케치 가능합니다. 물론 요 값하고 요 값의 차는 요거 나중에 적분해서 하죠.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으면 얘랑 함수값이 같겠죠. 그지? 뭐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지금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다음 중에서 이거 골라봐라. 이런 겁니다. FA와 FC의 함수값이 같다. 맞니? 말도 안 되죠. 여기가 A고 C는 여긴데요. 그지? 그럼 여기는 증가했으니까 C의 함수값이 더 크죠. 틀렸습니다. 이쪽이 더 큽니다. 두 번째, FB랑 FC를 구하라. 얘들아, FB가 어디야? 한 요쯤이겠죠? 한 요쯤이 B입니다. 그러면 B에서 C까지 더 증가하잖아. 증가했기 때문에 C가 더 큰 거. 맞죠? 알겠니? 그 다음에 세 개의 끝값을 가진다. 하나, 둘밖에 없는데. 그죠? 두 개가 있습니다. 틀렸네요. 얘들아, 이거 봐라. 미분이 B에서 불가능하다. 맞니? 조심해야 돼. 얘들아, 미분은 얘는 도함수야. 미분이 불가능한 건 함수가 첨점일 때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도함수가 저렇게 돼 있다고 미분이 불가능할까? 아니죠. 얘들아, 우리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도함수 값에 우극한 좌극한이 같죠. 그지? 얘 미분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미분 가능하죠. 적자, 얘는 x는 b에서 f'x의 좌우 극한이 같죠. 그러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좀 써줄게. 요거 좀 외워줄래, 얘들아? 잘 봐. 미분 가능은, 잠깐만. 그냥 쓰자.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요거 한번 적어볼래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시잖아. 그러면 그 함수의 도함수는 연속입니다. 됐지? 되겠어? 얘들아 생각해봐. 미분 가능이 뭐야? 미분에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같으면 되지. 그러면 도함수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한 게 맞잖아. 그지? 얘들아 이거 봐봐. 얘 지금 불연속 점 있어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됐니? 얘는 전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거야. 알겠습니까? 도함수가 연속이면 다 미분돼. 알겠지? 도함수가 불연속이면 미분이 안 되겠죠. 도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미분이 안 되는 거겠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미분이 된다 안 된다가 도함수가 연속이네. 그러면 이건 다 미분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됐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보다 큰 쪽 볼래? 얘들아, C보다, 요거가 말하는 건 X가 C보다 크다는 거죠. C보다 클 때 요거 만족하냐? 요거 지금 감소함수 말하는 거죠. 감소함수. 그래서 C보다 클 때 볼래? 얘들아, C보다 클 때는 함수가 계속 감소하는 거 맞지? 그지? 계속 감소하잖아.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20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우리 요거 한번 정리할게요. 얘들아 조금 정신 차려봐래.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자, 필기 좀 하다가 끝낼게요. 우리 필기할 게 좀 많긴 할 것 같은데. 너 그 104페이지에 빈 공간이 좀 있니? 그 한 두 칠판 칠 건데. 자, A4지 필요한 사람요. 줄게. 아, 이게 조금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살짝 밀렸다 시간이. 너는 인자. 혹시 필요하면 써리. 혹시 필요하면 써. 있네. 혹시 필요하면 쓰세요. 이게 아마 이거 좀 가득 채워야 될 겁니다. 자, 필요하면 써. 자, 우리 그 미적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식을 지금부터 싹 다 적어줄 텐데 좀 많아요. 자, 첫 번째, 요게 이제 제목은 함수 그래프 분석이야. 함수의 그래프. 근데 이 함수 그래프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름 변곡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4차 함수에서는 변곡점을 잘 안 다뤄요.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을 좀 다뤄볼게요. 자, 갑니다. 일반적인 3차 함수를 하나 그렸어. 이렇게 그렸으면 우리가 여기 극대점이 있죠. 그 다음에 극소점 있잖아. 요거 두 개 배웠죠. 자, 극대극소의 중점 보이니? 중점. 극대극소의 정확하게 중점 있잖아. 요점에 3차 함수가 점대칭을 합니다. 얘들아, 점대칭을 해. 우리 점대칭 어디서 들어봤죠? 얘들아, 점대칭 우리 유리함수에서 들어봤지? 웃어줬다. 자, 우리 유리함수 같은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점대칭 하잖아. 변곡 여기 점근선의 교점에 점대칭 하면 요 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전부 다 이 길이들이 같고 중점이었죠. 이런 걸 우리가 점대칭이라고 부르거든. 알겠지?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 부르고 이 변곡점에서 이렇게 선분을 긋잖아.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 반드시 중점이 변곡점이 됩니다. 다 대칭해. 알겠지? 다 대칭합니다. 심지어 얘들아 요것도 그려놔래. 잘 그려.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꺼도 되는 거죠. 요렇게 꺼도 이 길이가 같은 거 맞잖아. 중점이니까. 근데 심지어 요 끝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평행합니다. 알겠니? 이건 너무 당연한 게 도함수의 축이거든. 얘가 다시 한번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 요 점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의 축에 해당하는 점이거든. 그치? 그러면 생각해.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야.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이 점, 이 도함수의 축이 바로 변곡점이거든. 따라서 주어진 함수 값이 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하죠. 그지? 근데 그 대칭한 값이 바로 기울기잖아.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 축을 기준으로 양쪽의 값이 똑같죠? 근데 그 양쪽의 값이 바로 이 점과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같게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겠니? 됐니?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을 이름하여 변곡점이라 부르고, 자, 요 점이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곡점의 특징. 변곡점의 특징은, 첫 번째, 극대극소의 중점이야. 알겠죠? 극대극소의 중점. 그 다음에 두 번째, f'x의 축이 바로 변곡점의 x좌표입니다. 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곡점의 x좌표가 f'x의 축이기 때문에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0인 점, 얘가 바로 변곡점의 x좌표이기도 합니다. 이거 알아두자. 알겠지? 함수를 몇 번 미분한다고?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 그게 변곡점이야. 알겠지?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요 점 A라는 점 보입니까? 얘들아, 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 요 점의 중점이 변곡점인데 A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평행합니다. 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를 보면 저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수밖에 없지. 뭔가 기준이 되는 점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변곡점의 좌표를 안다면 우리는 대칭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것도 알고 모든 값들이 다 이 변곡점에 대칭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겠죠. 됐지? 그래서 저거 중요합니다. 이거 교과과정 왜 돼? 근데 알아야 돼. 이건 모르고 수능을 칠 수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자, 갑니다. 3차 함수가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들이 좀 크게 그릴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잘 보세요. 극대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을 거야. 접선이겠죠? 이렇게 되겠니? 그 다음, 여기 극소점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도 있겠고, 지금 내가 어떤 점을 표시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 요 변곡점도 있겠죠? 이렇게. 얘들아, 보이니? 극대점, 요 점하고, 그 다음, 변곡점 하고, 그 다음, 극소점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는 요 점들이 전부 다 일정한 간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거 대 요거 전부 다 일정한 간격이야. 같은 간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알아두실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요거 대 요게 몇 대 몇? 2대 1이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알겠죠? 실제로는 극대랑 변곡이랑 극소랑 교점이랑 극대랑 변곡이랑 극소랑 교점이랑 1대 1대 1이야. 알겠지? 근데 우리는 요게 2대 1이라는 관계를 많이 씁니다. 알겠지? 오케이, 되겠니? 이해갑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도 꺼볼까? 얘들아, 밑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극소에서 접선을 껐어요, 이렇게. 접선을 껐죠? 그러면 여기 극대, 여기 변곡, 극소, 그리고 만나는 얘. 그래서 이 간격이 전부 다 또 일정합니다. 위에 거랑 당연히 동일하겠죠. 위에 거랑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서 이만큼하고 여기서 이만큼이 1대 2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됐지? 자, 그래프를 이제 조금 변형을 시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3차 함수를 하나 그릴 거야. 그렸는데 접선을 이렇게 그을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0이 아닌 접선안을 껐습니다. 됐나요? 그지? 이거 되게 별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인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 접점 보이지? 요 접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평행한 접선을 끄셔야 돼요. 얘들아, 이거 두 개 평행해야 된디. 위의 직선과 아래 직선은 평행해야 됩니다. 됐죠? 그렇다는 건 두 접선이 평행하다는 건 요 접점이 얘랑 변곡점에서 대칭하고 있겠죠. 평행하니까요. 됐지? 그때 요 만나는 교점, 이 접점, 그 다음에 변곡점, 이거 전부 다 아까처럼 일정한 간격입니다. 요 점의 x좌표랑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랑 그 다음에 이 점까지 이 모든 점들이 일정한 간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간격, 요거 다 똑같대? 요렇게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걸 또 2대1이라고 많이 보죠. 2대1이라고 많이 봅니다. 당연히 2대1이지. 그지? 2대1. 이렇게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요 간격하고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겠죠. 이렇게 똑같거든. 그래서 요것도 이쪽이 2고 이쪽이 1이다. 요걸 많이 봅니다. 되겠니? 그림 가능해? 가능해? 이해 갑니까? 자, 3번입니다. 수능에 많이 나왔던 그래프. 이번에는 접선을 이번에 이렇게 끌 거야. 아니, 사실 똑같은 거야. 얘들아, 똑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끌 거야, 접선을. 기울기가 음수이게 꺼볼게. 이렇게 접선 안을 껐어요, 이렇게. 그러면 접점이 여기 있겠죠. 되나요? 따라옵니까? 따라옵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쪽도, 얘들아, 이쪽도 어떻게 꺼야 돼? 평행 접선을 꺼야 돼. 평행 접선. 요렇게. 평행 접선. 됐니요? 그러면 만나는 접점이 여기 있다. 됐죠? 자, 항상 누가 또 등장해야 되죠? 변곡점이 등장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변곡점이 여기 있겠죠? 대칭점에. 이렇게, 중점에. 그지? 그리고 만나는 요점까지. 됐습니까? 그럼 상황이 똑같은 거야. 방금하고 별로 다른 게 없죠? 자, 이 점도 있겠고. 자, 여기 요점, 그 다음에 요점, 그 다음에 요점. 약간 그림이 좀 별로네요. 그때 요 간격하고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좀, 야! 그림 썩노. 잠깐만. 그림 조금 한 번만 다시 그릴게. 똑같은 거야. 눈에 좀 보이게 하려고. 이게 좀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잘 보이는데. 다시 할게. 많이 내리면 되는데.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다 같습니다. 알겠죠? 잘 그려보세요. 그래서 요게 지금 2대1입니다. 역시 2대1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 점하고 같이 해서 2대1이 되겠죠. 1대2가 됩니다. 아니, 뭔지 알겠지? 그지? 이거 원래 조금 더 이렇게 그리면 좀 잘 보이는데 잘못 그렸네요. 됐지? 이제 앞으로 3차 함수 나오면 이거 할 거야.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3차 함수 비율 관계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변곡점에서 우리 좀 전에 변곡점 있지? 이 변곡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꺼. 그지? 그러면 위아래 똑같겠죠? 얘들아, 함수가 위아래 이렇게 똑같이 대칭되어 있겠죠? 그때 요 극소점하고 요 만나는 교점에서 요거 대 요거 보입니까? 요거 대 요거 보여? 요게 바로 1대 루트 3입니다. 1대 루트 3. 그치? 1대 루트 3이야.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이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극대를 밑으로 내렸을 때 요거 대 요거. 그지? 요것도 루트 3대 1이 되겠죠? 왼쪽에서부터 1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얘들아, 뭔가 다른 거 알겠니? 아까는 이 간격이죠. 이렇게 간격이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간격이 돼. 두 개 다르죠? 여기서부터 간격. 1대 루트 3입니다. 외워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진짜로. 이거 알아야 돼. 모르면 못한다. 안 된다. 모르면 시간 많이 걸려. 그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입니다. 네. 예를 들어줄게. 얘들아, 이건 안 적어도 돼.
예를 들게. 잘 봐. fx가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어. 알겠지? 자, 갑니다. 얘를 미분해봐. 미분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얘가 0 되는 지점 우선 구했어. 그러면 0하고 2가 되겠지.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그 여기가 얼마? 여기고 0이고 여기가 2죠. 여기까지 됐지? 잘 봐. 극소에서 x축의 평행 선을 껐어. 그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이 점이 마이너스 1이야. 됐니? 왜냐면 2대 1이니까. 이해갑니까? 그 다음 극대에서 x축의 평행 선을 껐어. 그지? 그러면 2대 2니까 여기 얼마야? 3이 되겠죠. 됐지? 잡아낼 줄 알아야 돼. 이거 잡아낼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되겠니? 잠깐만.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뭐하지?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잘 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0에서 대칭하겠죠? 됐니? 그러면 이 점은 얘가 인수분해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요게 0 되는 값이 여기 얼마? 루트 3이죠. 됐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바로 1입니다. 1대 루트 3이니까. 이해가셨어? 이해가셨어? 바로바로 잡아낼 줄 알아야 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대칭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점들을 잡아내고 싶은 거야. 그래야 나중에 응용이 되니까요. 알겠지? 자, 4차 함수 갑니다. 요것만 정리하고 뭐 거의 가야겠노. 내일까지 이해할게. 얘들아, 요 필기 노트 가만히 놔둬. 내일 더 할 거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모르면 근데 이걸 알고 가야 문제가 쉬워지거든. 자, 3번입니다. 4차 함수 비율 관계. 자,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막 변곡점까지 등장하진 않아요. 알겠지? 4차 함수는 변곡점까지 등장하면 비율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내려가다가 잠깐 멈추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요 그래프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끌게. 자, x축에 병행하겠죠. 그때 요 접점과 여기 극소점 보이지? 극소점하고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얘들이 비율 관계가 있습니다. 몇 대 몇이냐면 3대 1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요게 3대 1입니다. 쌤, 얘는 왜 변곡점 안 등장해요? 이거 변곡점까지 등장하면 비율 관계가 막 무리수 나와.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돼. 그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반대로 가도 똑같겠죠? 얘들아, 반대도 하나 그릴게. 올라가서 샹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렇게 접선을 끌게요. 그러면 이 접점하고 극소점하고 그 다음에 저기 만나는 제하고 이렇게 비율 관계가 역시 요게 1대 3이겠죠. 이 거꾸로니까 1대 3이 됩니다. 이렇게. 외우두당. 외우두지. 알겠지? 나온다. 이거 수능에도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4차 함수가 이렇게 뭘 하냐면 양쪽 대칭합니다. 정확하게 Y축 대칭 형태로 갈게요. 자, 4차 함수가 선대칭을 합니다. 보입니까? 선대칭을 해. 그래서 이 접점에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긋게요. 그러면 요 만나는 접점하고 여기 요 점, 극소점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 요 녀석이 1대 루트 2가 됩니다. 1대 루트 2. 요 비율을 만족합니다. 됐나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요래 잡아. 도도도도도도 여기 그랬을 때 이쪽도 당연히 1대 루트 2가 되겠죠. 1대 루트 2가 됩니다. 자, 얘도 출발점이 똑같은 거 보이죠? 근데 쟤는 출발점이 다른 거고 얘는 출발점이 똑같은 겁니다. 간격에. 다 외워버리.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4차함수 비율 관계는 이것만 알면 돼. 딴 거 없어. 알겠죠? 이거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요거 다음에도 또 있거든. 근데 요 다음에 게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라서 요건 내일 할게요. 알겠지? 뭐 중간에 잠깐 끊어서 약간 찝찝한 느낌이 있는데 내일 시작부터 할게. 알겠죠? 그래서 이 3차 함수 비율 관계, 4차 함수 비율 관계랑 여러 가지 그래프 특징을 다 알고 있으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 고3 문제들을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1대7로 갑시다.